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지난 한 주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금요일마다 방송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어르신들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어요. 가족들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다 같이 듣는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들으면서 많이 웃으셨다니 뿌듯하네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돼요.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길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네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길고양이를 봤다. 어른 한 마리에 새끼 고양이 2마리였는데 공사용품 사이에 숨어 있었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조금 줬다. 잘 먹는 걸 보니 또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일은 먹이를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고양이가 먹는 걸 알아오기로 했다. 사료가 아닌 것 중 고양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어떻게 줘야 할까? 며칠 동안 아파트 놀이터에 사는 삼색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다. 길고양이의 이름은 추러스고 암컷 고양이다. 돌봐준 지 2주일 정도 된 고양인데 지금은 처음 봤을 때보다 살이 올랐다. 추러스는 새끼가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있는 것 같다. 밥도 새끼들에게 양보하는 걸로 보아 한 가족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거나 아이스박스로 집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친구가 그러는데 추러스는 임신을 한 고양이라고 했다. 길고양이는 밥을 잘 못 먹어서 2년에서 3년밖에 못 산다. 추러스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10명에서 15명이고 오빠들도 있다. 사료를 못 주는 대신에 놀이터에 있는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따서 주거나 집에 있는 음식 중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기로 했다. 고양이 집은 아이스박스 대신 지푸라기로 만들어주면 된다. 혹시 사야 하는 건 말고 집에 있는 음식 중에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추러스에게 무슨 음식을 줄까? 길고양이를 만나서 추러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돌봐주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추러스라니 정말 재밌는 이름이에요. 무엇을 먹이면 좋겠냐는 질문에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달아주었는데요. 특히 먹이면 안 되는 게 뭔지 많이 의견을 달아줬어요. 초콜릿, 유제품, 날달걀, 견과류, 날생선과 백합과 식물, 커피, 포도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추러스가 무사히 예쁜 아기 고양이를 낳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멋진 음악을 한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산 모당초등학교 김서율 기자가 보낸 플루트 연주입니다. 놀람 교향곡.
다들 어떠셨어요? 플루트 특유의 맑은 소리가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것 같죠?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주해줘서 고마워요. 저희가 사연과 솜씨 자랑을 듣는 동안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어요. 맞아요. 이야기 손님이 오셨어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김성진 선생님이에요. 지으신 책으로는 창비 좋은 어린이책 대상을 받은 엄마 사용법, 사자와 소년, 초콜릿벌 초코비 등이 있으신데 책 이름을 들으면서 나 저 책 읽었어 하는 어라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어레친 친구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저희 네. 방송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예, 그 사연들하고 특히 네네. 장기자랑 예.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네. 네. 아, 선생님이 들어보셨다고 하니 네. 더 반갑네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어라친들에게 김성진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씹답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네, 정읍입니다. 띠는요? 띠는 개띠요. 네. 탄생 별자리는요? 별자리 잘 모르겠는데 아마 물고기 자리인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네. 혈액형은요? A형이요.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요. 지금 네. 강아지도 키우고 있거든요. 네. 네. 좋아하는 색깔은요? 색깔은 무지개색이요. 다 좋아해요. 예. 좋아하는 음식은요? 좋아하는 음식 핫도그요. 취미는 어떤 거 있으세요? 취미는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네. 무인도에 가져갈 것 세 가지. 왠데 가장 이거 사람도 되겠죠? 네. 사람, 미국 대통령, 네. 그리고 그 한국 대통령, 네. 그리고 중국 대통령 당 주석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이 세 사람을 데려가겠습니다. 아,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해주세요. 너무 사랑해. 아, 네. 선생님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강아지 키우세요? 예, 아, 강아지 이름 뭐예요? 맥스요. 아, 맥스. 예. 키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0살이 넘었어요. 11살 돼가고 있어요. 어머, 예. 강아지로는 되게 나이 많은 거죠? 그죠.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예, 열심히 잘 노는데 산책하는 걸 싫어해요. 어머. 그래서 강제로 같이 산책을 예. 데려가려고 하면 예. 자고 있을 때 건드리면 되게 흐르는 거래요. 아니 되게 의외네요. 강아지들은 다 산책 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보통 강아지들이 산책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 강아지는 의외로 안 좋아해요. 집에서 이렇게 의자 위에서 자는 거, 푹신한 네네. 위에서 자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위에 있을 때 산책 가자 하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제 그 끈 같은 거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거 하면 으르는 거예요. 나가서도 걸었기 싫어해요. 그래서 달래면서 엉덩이 툭툭 때리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산책하게 될 때 저희 가족들은 항상 궁디팡팡 하면서 강아지들 이렇게 톡톡톡 해주고 같이 가요. 아, 그러시는구나. 예. 아니, 선생님 무인도에 어떻게 그런 깜찍한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무인도에 살기 싫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탈출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어디 무인도에 있으면 네. 아마 제일 찾으러 올 거예요. 제일 예, 먼저. 예,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하고 갔다 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 예. 내가 빨리 탈출하려면 그죠? 미국 대통령이랑 같이 예. 있어야 된다. 네. 반드시 찾을 거예요. 네. 미국 기술이 그 인공위성 이런 네, 데서 네, 1m까지 바늘까지 추적해서 찾는다고 그러니까 네. 틀림없이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대통령은요? 예, 지금 이제 한국 대통령하고 중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은 특히 미국하고 우리나라 경제 네.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어차피 같이 탈출할 거니까 같이 있다 보면 두 대통령 사이가 좋아져서 아, 네. 예, 나중에 이제 친해져서 우리나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네.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해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나오게 되면 네. 이 세 사람이 거기서 뭘 했는지 글을 쓰겠습니다. 와, 작품 구상까지 예. 해주셨어요. 저만 쓸 수 있는 글. 네. 예, 대통령 3명이 무인도에 있을 때 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네. 싸우는지 아니면 서로 뭘 하고 노는지 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 네. 네. 작품 구상까지 해주셨어요. 재밌네요. 이야기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 어라친들의 글솜씨를 안 들려드릴 수가 없죠. 안양 비산초등학교에서 해은수 기자가 보내준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부침가루.
이번 금요일에 오래간만에 학교에 갔는데 추석이라 쌀 부침가루를 받았습니다. 누르는데 가루가 뽀독뽀독 소리가 나서 계속 누르면서 집에 갔습니다. 이거 말고도 학교에서 마스크 거리 만들기 세트, 손 소독제 등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일어나 보니 김치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와, 학교에서 명절이라고 부침가루를 주다니 참 좋네요. 누르는데 뽀독뽀독 소리가 났다는 표현도 되게 재미있어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비닐 포장 안에 들어있는 가루를 누를 때 느낌이 나는데 밀가루보다 쌀가루나 녹말가루가 더 뽀독거려요. 근데 김치전은 선생님 김치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죠? 우리 네. 김치전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공짜 부침가루로 만들어 먹었다니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쌀로 만드나요, 김치전을? 아니 그냥 부침가루가 밀가루 부침가루도 예. 있는데 쌀도 있나 봐요. 아, 쌀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또 저도 보면서 쌀 부침가루를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 했었어요. 맛있겠다. 그죠? 예. 네. 어르신들도 어린이 라디오가 끝나면 부모님께 달려가서 김치전 먹고 싶어요 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세모이 시간입니다. 근데 세모이가 뭐예요? 세모이가 뭔지 모르셨군요. 세모이는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아, 네네. 이름이 멋있어요. 네, 이름이 멋있죠. 네. 오늘의 세모이 주인공은 소나무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네요.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소나무. 소나무는 1년 내내 잎이 푸르고 겨울에 눈서리도 잘 견디어냅니다. 소나무의 그런 모습이 변하지 않는 기상과 굳은 의지를 나타낸다고 여겨 우리는 조상 대대로 소나무를 좋아했지요. 심지어 벼슬을 얻은 소나무도 있습니다. 조선의 세조 임금이 속리산 법주사로 갔을 때 행렬이 소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임금님이 탄 가마가 나뭇가지에 걸릴 것 같자 소나무가 가지를 들어 길을 비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 임금은 예의 바른 소나무에게 정이품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고 그때부터 이 소나무는 정이품송이라고 불렸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103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가장 많이 자라 옛부터 집을 짓거나 가구, 지게, 남학신 따위를 만드는 재료로 널리 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와 잎, 꽃가루까지 아주 쓸모있는 나무입니다. 소나무의 열매인 솔방울로 약수를 담그어 먹고 꽃가루인 송화가루는 다시개 재료와 약으로 쓰입니다. 소나무의 잎인 솔잎을 깔고 송편을 찌면 향긋하죠. 또 소나무 숲에서 자라나는 송이버섯은 그윽한 향과 맛이 뛰어나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소나무는 원래 솔나무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솔은 솔다에서 온 말로 솔다는 가늘다, 좁다, 작다, 뾰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잎이 뾰족하다고 해서 솔나무라고 했고 그것이 변해서 소나무가 된 것입니다. 소나무처럼 솔이 들어가는 낱말은 대부분 가늘거나 작거나 비좁거나 뾰족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옷이 솔다라고 하면 옷의 소매나 품이 작아서 꽉 낀다는 뜻이고 옷을 지을 때 두 폭을 맞대고 꿰맨 솔기도 좁다는 뜻의 솔에서 온 말입니다. 뾰족한 송곳도 원래는 솔곳이었답니다. 가늘게 솔솔 부는 바람을 뜻하는 솔바람, 좁은 길을 뜻하는 오솔길도 솔다에서 온 말들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 몰랐던 거 되게 신기해요. 나 소리라는 단어가 네.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되게 예쁜 말이네요. 그죠. 예. 저도 소나무 볼 때마다 왜 소나무 열매인데 솔방울이라고 하나 네. 이게 궁금했고 소나무도 소나무 잎을 소잎이라고 안 하고 예. 솔잎이라고 맞아, 하는 맞아. 게 좀 예. 신기했는데 아 이런 예. 말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라는 단어 진짜 예쁘네요. 그죠. 예, 그런 예. 뜻으로서의 소를 나중에 그 단어를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었어요 지금. 선생님 예뻐요. 오늘 작품 소재를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가시네요. 주인공 이름을 솔로 해야 되나? 네, 저희가 어라친들의 사연과 세모이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할게요. 성저초등학교 1학년 이은기 어린이의 노래입니다. 가을길.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높은 하늘. 가을길은 비단길.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노래 부르며 산 넘어 들 넘어 가는 길. 가을길은 비단길. 와, 야, 좋으세요. 야, 멋있어요. 이 노래 듣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친구 손잡고 같이 이렇게 손 이렇게 휘저으면서 네. 예, 글을 같이 걸으면서 이 노래 듣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네. 아, 너무 잘한다. 예. 저도 이 노래 들으니까 어렸을 네. 때 이 노래 그 중간에 트랄랄랄라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할 때마다 신났던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그 예. 생각이 났어요. 우리 힘찬 노래를 들었으니 이번에는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봉화초등학교 류효주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친구와 함께 만든 초코 쿠키. 저번 주에 친구들 2명이랑 초코 쿠키를 만들었어요. 버터, 초콜릿, 중력분, 달걀을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예쁘게 모양을 다듬어서 친구들 거 각각 오븐에 넣었는데 친구 1의 쿠키는 살짝 타고 제 쿠키는 살짝 덜 익어서 완전 그냥 초콜릿이고 친구 2의 쿠키는 완전 탔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완전 탄 친구의 쿠키가 가장 맛있었답니다. 다른 쿠키는 속이 살짝 덜 익었어요. 요즘 베이킹이 재밌어서 친구랑 만드네요. 하는 사연이었어요. 아니 오늘 먹을 거 사연 예.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김치전에 쿠키에 그러게요. 계속 배고프네요. 예. 아 저도 쿠키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혹시 네. 선생님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만들어 본 적은 없고요. 네. 그 딸이 예, 이거 예. 쿠키 이렇게 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이거 안 구워진 그 쿠키를 내가 알아요. 경험을 해보셨군요. 네, 진짜 이 친구를 들어 타면 네. 그래도 맛있는데 안 구워지는 거는요. 이게 입에서 밀가루 맛이. 네, 중간에 생 밀가루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연 들으면서 중간에 웃었던 이유가 네. 그걸 알거든요. 네. 아 맞아요. 네. 아 저도 쿠키 만드는 거 좋아해서 네. 자주 하는데 이게 알맞게 굽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피에 온도랑 시간이 나와 있어도 네. 오븐마다 성능이 네. 달라서 중간중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만약에 탄 것만 다 익었다면 제 생각에는 오븐 온도를 좀 내리고 굽는 시간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잡히시겠죠? 그 성진쌤도 따님이 몇 번 하니까 좀 나아졌나요? 자주를 안 해서 아, 네, 아직 근데, 나아질 기회가 예. 없었군요. 발전은 별로 없고 항상 같은 음식을 조리를 해도 네. 다음에 하면 똑같은 맛을 못 내요. 아, 그리고 이 쿠키 이게 굽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어린이들도 네. 어떤 친구는 말을 잘 듣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네. 말 안 듣는 친구가 있고 네. 쿠키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말을 안 듣는 쿠키들이 아이고, 있어요. 이런. 네. 예, 그래서 똑같이 열을 주어도 네. 안 읽는 친구가 있고 빨리 읽는 친구가 있어요. 네. 예. 참 쿠키의 입장까지 생각하시는 우리 김성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몇 번 더 해보시면 그 오븐과 친해지면서 네.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어린 시절도 조금 궁금해졌는데요. 선생님은 원래 꿈이 작가셨어요? 아니요, 꿈은 작가는 아니었고요. 네네. 어렸을 때 책은 좋아하긴 했었는데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어렸을 때 있었던 일 중에 좀 재밌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때는 도서관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요? 시골에서 예, 예. 살기도 했고 그래서 도서관 썼는데 학교에서 방학을 하면 학생들한테 도서실이라는 곳에 있는 책을 3권씩을 빌려줬었어요. 방학 내내 볼 수 있는 게 3권. 네. 3권.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갖고 가면 제일 먼저 읽고 동네를 옆집 친구나 다른 학년 찾아다니면서 책 이렇게 다 빌려왔었어요. 그리고 어머. 다 읽고 나면 네. 옆 동네까지 가서 네. 그거 빌려 읽고.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책이 많지 않아서 그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책을 빌려러 다녔던 기억. 네. 예. 3권은 얼른 다 읽으니까. 예, 금방 읽잖아요. 예, 방학은 길고 예. 책은 부족하니까 예.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책을 빌리셨다는 얘기인데 예. 혹시 그때 읽었던 것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작품 있으세요? 그때 많이 읽었던 게 보물섬, 그다음에 해저 이말리. 네네. 예, 저는 그런 이야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모험 이야기를 모험 좋아하셨나 이야기요. 봐요. 예. 그러셨구나. 와, 그러면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책을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 작품이 더 궁금해지네요. 어라친에게 들려주실 작품 준비해 오셨죠? 예. 네, 작품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 네. 엄마 사용법이라는 책인데요. 네네.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책이고 중요한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엄마가 없는 아이가 엄마를 갖고 싶어 하는 네네.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때 아마 그 마음이 이 주인공 아이의 마음이 담겨서 이 책을 쓴 것 같더라고요. 네. 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린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어요. 네. 예. 그러면 낭독 부탁드립니다. 예. 제 친구 말로는 엄마가 이상하대요. 정말로 불량품일까요? 무슨 문제라도 있니? 엄마가 저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겠지. 남의 말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단다. 너도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 그게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엄마랑 달라요. 할아버지는 엄마를 살짝 보더니 물었어. 그렇구나. 네가 생각한 엄마는 어떤데? 안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엄마요. 현수는 엄마를 쳐다보며 말했어. 엄마는 할아버지 집이 조금 익숙해진 듯 손을 내밀어 물건들을 만지려고 했어. 그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일찍은 안 돼요. 준영이 엄마처럼 아슬아슬하게 데려다 줘야 해요. 그때는 복도에서 막 뛰어가도 야단 맞지 않거든요. 비 올 땐 우산을 가지고 와서 나를 기다려요. 차를 탈 땐 의자에서 발을 내리라고 혼내야 해요. 아침에 내가 꾸물거리면 이불을 잡아당기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야단쳐야 해요. 세수하라고, 빨리 옷 입으라고, 우유 남기지 말고 다 마시라고 말해야 해요. 가끔은 마구 소리도 질러야 해요. 누가 식탁에 낙서했어? 양말 젖은 채로 들어오지 말랬지. 벽에 세우고 키도 표시해 주어야 해요. 과자도 만들어 줘야 해요. 달걀이랑 밀가루를 사오라고 심부름도 보내고요. 같이 구름도 봐요. 구름에서 뭉실뭉실 하얀 양이랑 토끼도 찾아요. 축구도 같이 해요. 화분에 꽃도 심어요. 지렁이가 나오면 무서워해야 해요. 그럼 내가 쫓아줄 거예요. 그럼 엄만 날 아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네네. 현수라는 주인공이 엄마가 없어서 생명 장난감 엄마를 새로 네. 사온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새로 사온 엄마가 집안이라는 어떤 가전제품처럼 일만 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던 엄마가 아니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엄마가 내가 원하던 엄마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라고 네. 말하고 있을 때 현수가 자기가 바라는 엄마를 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바라던
엄마의 모습도 있어서 이 음. 부분을 어린이들한테 좀 읽으셨습니다. 아, 네. 작가 선생님 낭독으로 직접 들으니 감동이 더 깊게 다가오고 제가 와닿았던 부분은 지렁이가 나올 네. 때,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보호하고 싶은 네. 아이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감동을 간직한 채로 우리 어라틴의 연주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초등학교 박찬빈 기자의 칼림바 연주입니다. 섬집 아기. 아, 네, 좋죠. 예, 저 칼림바가 뭔가 했는데 칼림바가 찾아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네. 어떤 악기인가 보구나라는 느낌으로 와요. 근데 굉장히 여운을 주네요. 그죠. 예. 그리고 섬집 아기 자체가 예. 약간 좀 그리운 느낌을 예. 들게 하는 그런 음악인데 이게 또 이 연주가 보니까 예. 이렇게 나무로 된 예. 판에 이렇게 쇠로 된 거 이렇게 조그맣게 예. 있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탁 치면서 연주하는 거일 게 아닐까라고 상상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하나하나가 왠지 이렇게 가슴 안에서 네. 울림을 퉁퉁 주는데 저 그죠. 친구가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데 음악적 표현력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네. 그 악기를 보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쇼핑하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네. 보기만 하고 이걸 누가 연주할까 그랬는데 어린이들이 가끔 이 연주를 보내주는 걸 들으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했는데 직접 연주를 들으니 참 좋네요.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해주는 어라친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선생님께서는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셨을 네. 거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어린이 독자 있으실까요? 저는 이 엄마 사용법이라는 책으로 어린이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만난 친구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인해주면서 이제 만나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아빠가 안 계신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엄마 사용법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울었대요. 아이고. 많이 울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원래는 친구들하고 잘 안 어울리지 못했던 네, 아이였는데 그 친구들과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친하게 잘 지내게 되었다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 저한테 좀 남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저는 이 작품을 쓰면서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읽는 친구들이 특히 엄마나 아빠가 없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내가 엄마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아빠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 친구들은 혹시라도 오해해서 네. 엄마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도 이 작품을 읽고 엄마나 아빠가 없는 친구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받거나 위로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듣게 되어서 나중에 그 이제 이야기 전해듣고 그 친구 만나고 했었는데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네. 안심이 되고 했던 친구라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쓰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혹시 상처가 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하셨을 텐데 순간에는 그 이야기를 읽은 순간에는 눈물이 났지만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위로가 되었다. 이런 게 굉장히 선생님한테도 뜻깊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수라는 아이처럼 엄마 없는 아이가 좀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나처럼 엄마 없는 아이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을 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좀 무서워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엄마 아빠가 없다라는 것을 네. 안 들키고 싶어서 네네. 그런 얘기를 일부러 못 하게 됐고 또 친구들이 가끔 학교에 가면 하잖아요. 아,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뭐라고 공부하라고 그래. 우리 아빠는 맨날 나한테 청소하라고 그래.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저는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몰래 이렇게 다른 데 도망갔어요. 아, 듣는 게 좀 왜냐하면 친구들이 근데 너희 엄마는 어때? 라고 물어볼까 봐. 물어볼까 그러면 봐. 나는 그때 나 엄마 없어라는 말을 하기가 이상하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 안 들키고 싶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것이 엄마 아빠 잘못도 아닌데 그렇죠. 또 내 잘못도 아니고 또 나는 남아있는 형제들과 할머니가 돌봐주셨는데 그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걸 부끄러워했을까. 네. 당당하게 그걸 드러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친구도 그 친구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아 엄마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구나 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해소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네. 이러면서 아마 그때 자기 상처받은 것들 또 숨겼던 것들을 풀어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원했던 네. 예,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예,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혹시 엄마 아빠가 안 계시거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힘과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 우리 어린이 라디오가 그 곁에서 계속 함께 이야기 나누겠다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예, 여러 친구들을 네. 어린이 라디오를 통해서 사귀면서 예, 함께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서 정말 어린이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이번 순서는 어린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고민 상담 코너예요. 아, 예. 네. 선생님께서 고민 상담도 잘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고민인지 기대돼요. 네. 어떤 고민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면 들어오세요.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제 비밀이어서요. 라고 제목을 달아주었어요. 제목에서 말했다시피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요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화를 냅니다. 화가 아니어도 욕을 하고 신경질 내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놀아달라고 떼를 쓰면 자꾸 방해하지 마! 등으로 신경질 내며 말합니다. 또 엄마가 저를 꾸짖으시면 자꾸 엄마를 향해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또 마음속으로 짜증냅니다. 저는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방문을 쾅 닫고 엄마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엄마가 저에 대한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자꾸 짜증이 나요. 제 생각에는 사춘기인 것 같은데 저의 친척 언니가 큰엄마랑 많이 싸우나 봐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나쁜 말을 쓰고 신경질 내며 말하고 화를 내는 제가 속상하고 또 제 자신이 미워져요. 이런 마음을 엄마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입은 계속 떼지지 않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에게 다 털어놓고 싶어요. 이런 제 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 이럴 때가 있어요. 괜한 일에 짜증이 나고 미운 생각 들고 이럴 때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속상한 일을 일단 탁 털어놓고 나면 네. 예, 마음이 풀리는 게 있죠. 그죠. 이 친구 고민 듣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친구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한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하고 그냥 어떤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면 풀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네. 말을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고민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 용기 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보내준 것만 해도 네. 일단 용기를 낸 어떤 그러네요. 첫걸음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쌤 말씀대로 우선 엄마랑 털어놓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그러려면 연습을 좀 그죠. 해야 되니까 일단 친구. 지금 벌써 한 친구에게. 걸음 그렇죠.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눴으니까 네네. 그리고 친구들도 아마 여기다가 뭔가 답글을 할 수 있다면 네. 고민을 좀 털어 얘기해주고 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엄마와 어떻게 하면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사실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네. 용기를 내고 있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음. 한 걸음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요 친구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만 해도 첫 걸음을 뗀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직접 와서 이런 게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마음을 열고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어렵다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엄마가 무서우면 엄마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좋은 생각이 방법이네요. 들었어요. 저는 편지를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편지 이제 읽으면서 우리 아이 마음이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친구도 한번 엄마한테 편지를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엄마에게 아마 이 어라친을 엄마랑 같이 들으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 같이 어린 라디오를 같이 들으면서 네. 저 친구 엄마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한번 엄마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엄마가 난이도 답을 높은데요. 주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엄마한테도 한번 사연 보내보세요. 진짜 그 박지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연 이대로 엄마한테 사연을 보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또 고민이 해결되거나 변화가 생기면 어린이 라디오로 꼭 소식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결과 보내주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이야기 손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가시기 전에 동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동부초등학교 송민성 기자의 동시입니다. 방귀. 파란 하늘에 비행기가 하얀 방귀를 뀌며 지나간다.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면 내가 방귀 낀 줄 아무도 모르는데 방귀 낀 거 사람들이 다 봐서 비행기는 부끄럽겠다. 와. 너무 재밌죠? 재밌고 정말 재치 있어요. 네, 재치 있으시죠. 네, 저도 이제 하늘을 볼 때마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어머, 쟤는 방귀 낀 거 다 티나는데 나는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 저도 시였습니다. 이 친구처럼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만약 방귀가 색깔이 나온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비행기 방귀를 봐서 부끄럽겠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워요. 네, 재밌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 김성진 선생님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린이들 연주랑 또 멋진 시, 또 사연들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라친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어린이 라디오 친구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고민이든 사연이든 있으면 여기 보내서 같이 해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나누면서 그것을 어려움을 좀 해결하면서 그냥 편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성진 선생님과 알차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고미와 문희를 만날 시간이죠. 곰이랑 문이랑 곰이 안녕. 오늘은 문희가 빨리 왔네? 이럴 때 딱 알맞은 퀴즈가 생각났어. 여왕이 빨리 오면 뭐게? 빨리 여왕. 우리 문희 귀엽다. 여왕이 빨리 오면 어여왕. 어여왕. 귀엽지? 그럼 왕이 집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가기 싫구나. 왕이 어디에 살지? 궁궐에 살지. 맞아. 그래서 궁시렁궁시렁이야. 궁궐이 싫다고. 그래. 궁시렁궁시렁 궁시렁궁시렁.
문희야, 형이랑 동생이랑 싸웠는데 동생 편만 드는 세상은 뭐게? 둘이 싸웠는데 동생 편만 들어? 그래, 그렇다니까. 모르겠어. 형이 속상하겠다. 정답은 형편없는 세상이야. 아, 형편은 하나도 없는 세상, 형편없는 세상. 맞아, 맞아. 어라친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는 한 회 한 회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사연과 솜씨에 계속 놀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신나게 놀면서 지내다가 또 재밌는 일 있으면 꼭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한 사람의 기쁜 일이 모두의 기쁜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안녕.